예,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었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그때 실시간으로 한다고 그랬고요. 그때 한 10명 정도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어딨지? 요거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27밖에 안 나와서 내가 보기에는 안 본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보세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1년 전에 강의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스피드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10월 4일 작년 10월 4일 날 평균 표준 편차 상관계수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거랑 비슷한 스피드로 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요걸로 보니까 10월 6일 날 작년 10월 6일 날 야후 파이낸스 패키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월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했는데 내가 보기엔 안 본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아서 요거하고 월요일 날 한 내용하고 조금 믹스해서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제가 기계학 지난번에 수학과 프로그래밍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거기서 얘기하는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핸즈온 머신러닝이라고 있어요. 핸즈온 머신러닝인데 이게 오렐리에서 나온 책인데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습니다. 이거는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텐서플로우는 요새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여기 깃허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깃허브 이걸 다 따라한다는 건 아니고 여기 요 사람의 챕터 2에서 보면 괜찮은 데이터셋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데이터셋이 지난 시간에 봤던 데이터셋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하우스 인컴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하우스 인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소득자들 때문에 그 센터를 매저를 할 때 평균으로 매저하지 않고 미디안으로 매저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디안으로 매저를 하면 분포의 폭은 보통 인터퀀타일 레인지 가지고 매저를 한다고 했고, 근데 평균으로 매저를 할 경우에는 센터를 폭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매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디안으로 센터를 매저를 하면 인터퀀타일 레인지 Q3-Q1 요걸로 폭을 매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으로 매저를 할 때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폭을 매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우스 인컴 같은 거 했는데 그걸 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 고소득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으로 안 하고 미디안으로 매저를 하는 게 리즈너블 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럴 경우에 인터퀀타일 렌지로 폭을 매저를 하는 게 유의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 박스 플롯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박스 플롯이라고 하면 여기가 미디안이고요. 여기가 Q1, 여기가 Q3, 요 폭이 인터컨트롤 레인지고요. 그리고 요거 휘스커스라고 그러는데 요거의 길이가 1.5 곱하기 인터컨트롤 레인지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펜스 바깥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데이터셋이 요 하우스 인컴 데이터셋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타이타닉 데이터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셋에서는 우리가 여자의 서바이벌 레이쇼를 계산을 했었고, 어린이들의 서바이벌 레이쇼를 계산을 했었어요. 서바이벌 레이쇼가 한 30 몇 %였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 60 몇 %고 어린이 경우도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뭐 그런 걸 했었어요.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페어드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져오는데, 여기를 가볼까요? 아유, 기네. 요거만 가져오 보겠습니다. 요게 여기 하우싱 그 CSV일 겁니다, 아마. 여기가 아니나 보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요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면 이거 다 붙여서. 오케이. 보니까 요 사람이 그 하우싱 데이터를 TGG 파일로 올려놨네요. TGG가 아마 인터넷 서치를 해보시면 이게 그 리눅스 시스템에서 아마 사용하는 zip 파일 양식일 겁니다. 저 기억이 맞다면 옛날에 한번 구글링을 해본 것 같은데, 이게 일종의 zip 파일이에요.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는 거고요. 옛날에 읽어본 건데, 그걸 다운로드를 하고 언집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뭘 가져오는 거고, 이게 아마 탑 파일을 언집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GitHub 사이트에 있는 이 하우싱 TGG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로컬리 언집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거를 돌리면 지금 지금 요게 다운로드 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요게 언집 하는 걸 거예요. 오케이. 된 것 같고. 로딩하는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여기부터 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탑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지금 여기가 하는 게 지금 이게 탑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 탑 파일을 언집을 하고요. 어딘가 세이브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그 세이브된 데서 데이터를 그 CSV 파일을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읽어오면 CSV 파일을 읽어오면 이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저도 잘 몰라요. 그때 대충 코드가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것만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캘리포니아 집값과 관련된 데이터예요. 캘리포니아주 집값과 관련된 데이터인데, 이게 롱디튜드, 레티튜드는 이제 위도, 경도 둘 중에 하나. 제가 맨날 헷갈리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위도, 경도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우싱 미디안 에이지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하우스가 여러 개 어떤 블럭별로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블럭에 하우싱들의 얼마나 오래됐나, 그게 뭐 새 집도 있을 거고 굉장히 오래된 집도 있을 거고 섞여 있을 텐데, 그 지역에서 하우싱 의 미디안 에이지예요. 평균을 낸 게 아닙니다. 미디안입니다. 왜냐하면 아웃라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웃라이어들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평균보다는 미디안을 사용하는 게 좋으니까 미디안이 들어갔고요. 이게 토탈 룸이라는 게 방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토탈 룸이 있고 토탈 베드룸이 있어요. 그래서 룸하고 베드룸하고 따로 카운팅을 하는 건지, 룸 중에서 베드룸을 따로 카운팅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의 개수들이 있고요. 인구, 그 다음에 요 하우스홀드는 이제 몇 가구냐, 그리고 거기에 한 가구에 여러 명이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요 파퓰레이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디안 인컴. 그 다음에 요게 미디안 하우스 밸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오션 프록시미티라고 해서 그 태평양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티피컬리 하는 타스크는 뭐냐면 미디안 하우스 밸류를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예. 예, 그래서 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은 각각의 칼럼마다 뭐 평균이 얼마냐 뭐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거는 describe를 찍으면 될 겁니다. 인포는 별로 중요한 인포가 없는 것 같고요. 인포는 각각의 칼럼마다 어떤 형태냐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칼럼이 10개가 있군요. 칼럼이 10개가 있고 데이터가 한 2만 개 정도 있군요. 2만 개 정도 있고 nul이라는 거는 NaN이 없다는 거예요. missing 데이터가 없다는 거고 데이터 타입이 전부 다 float인데 맨 마지막만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string일 겁니다. 여기 near bay, 뭐 near ocean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describe가 describe 하면 뭐 평균, 뭐 분산, 뭐 그런 걸 여기 보면 각각의 칼럼마다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미디안이고요. 이게 first quartile, third quartile. 그래서 요거하고 25에서 75에서 25를 빼면 interquartile range가 되는 거고요. max, min. 그 다음에 요거는 평균, 표준 편차. 데이터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계산해 주고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 맨 마지막에 오션 프록시미티가 있거든요. 이거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 describe 계산을 하면 그 부분은 안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찍어 볼까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하우싱 밸류고요. 하우싱 밸류고 그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는 인컴을 찍고 이쪽에는 하우싱 집값 하우싱 밸류를 찍어 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컴이 많은 지역의 집값이 비쌀 거예요.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코릴레이션을 일단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DF에 미디안 인컴 하고 그 다음에 미디안 하우싱 밸류 이렇게 하면 이 두 개 칼럼만 가져오거든요. 두 개 칼럼만 가져와서 코릴레이션을 알고 싶어요. 그럼 코릴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면 구글링을 하든가 뭐 DIR을 찍어보든가 나오죠.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한 68%, 69%가 나오네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코릴레이션이. 코릴레이션을 정의를 확률론에서 배우지 않았나? 코베리언스 XY 베리언스 X, 베리언스. 이게 코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코릴레이션은 마이너스 2라고 1 사이 숫자고요. 오케이.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다른 걸 찍어볼까요? 뭐가 코릴레이션이 클 것 같아요? 하우스 인컴하고는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람이 많으면 집값이 비쌀까요? 한번 파퓰레이션하고 한번 찍어 봅시다. 사람이 많으면 집값이 비싼 건가? 사람이 적어야지 비싼 건가? 파퓰레이션이 적으면 집값이 비싸질 것 같은데 반대인가? 애매하네요. 약간의 네거티브가 있는데 거의 제로네요. 거의 이건 마이너스 2%인데 이건 뭐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 하우스홀드 이것도 코릴레이션 잡을 거. 요거는 사람이고요. 가구 수 1인 가구도 많지만 1인 가구 아닌 가구도 많으니까 이것도 코릴레이션이 작을 것 같은데 6% 나오네요. 베드룸 하우싱 미디안 에이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코릴레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 새 집이 좀 비싸지 않을까요? 그러면 새 집이 생각을 해봅시다. 새 집이 집값이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코릴레이션이 양이 나올까요? 음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집이 오래됐으면 집이 음수가 뭐 10%군요. 거의 차이가 없군요. 오케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그래서 Y축에다 Y축에다가는 미디안 하우스 밸류를 집어넣고 X축에다가는 미디안 인컴 그래서 지금 X축에는 미디안 인컴을 집어넣었고요. Y축에는 미디안 하우스 밸류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코릴레이션이 아까 6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롱한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PLT is not important. 이것도 씁시다. 이게 라인 플롯이 디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2만 개의 점을 라인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스캐터 플롯 해도 되는데 점을 찍으십시다. 점이 2만 개니까 동글뱅이 알파벳 O를 찍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stat사이즈가 크거든요.
제일 작은 게 쉼표가 제일 작을 겁니다. 이렇게 찍혔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코리레이션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X축이 인컴이거든요. X축이 인컴이고 Y축이 집값인데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인컴이 높을수록 집값이 높아져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맨 위에 보면 이렇게 점이 찍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도 좀 점이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점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트렁케이션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얼마인지 하나 50만 불인가? 예, 50만 불이네요. 여기 50만 불 기준으로 트렁케이션을 시킨 것 같아요, 집값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코릴레이션이 작은 거를 좀 그려보죠. 아까 인컴하고는 했고요. 파퓰레이션하고 네거티브 2%였거든요. 오케이. 다음에 하우스홀드 하우싱 미디안 에이지 한번 찍어 봅시다. 와. 예. 예,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그림을 좀 봅시다. 여기 코드를 좀 보죠. 여기 인포메이션 받고요. 여기 있네요. 오션 프록시미티 요게 스트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value count라는 기능이 있군요. value count를 하니까 요 각각의 value마다 몇 번이나 나왔는지 그게 잡히네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섬이 5군데가 있고 near bay 베이가 샌프란시스코를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니어 베이에 2,000개 정도 데이터가 있고 니어 오션에 이만큼 있고요. 오션으로부터 1시간 안쪽 있고 그 다음에 인랜드가 이렇게 있고요. 네. describe는 아까 봤던 거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 housing, 이게 지금, 오케이.
예, 데이터 프레임의 히스토그램, 여기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전에는 플롯해서 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마 동일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해도 되는군요. 전에 오케이. 요렇게 돌려보고 밑에 걸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데 각각의 칼럼마다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코드로 해보죠. 이게 매플로라이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다스가 매플로라이브가 언더라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르게 그려주는군요. 오케이. 이렇게 그리는 것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히스토그램을 원방에 그려주네요. 그리고 각각의 따로 이렇게 기능이 다르군요. 오케이. 요 두 개가 똑같을 줄 알았는데 다르게 작동하는군요. 그래서 요거는 위도 둘 중에 하나가 위도고 둘 중에 하나가 경도일 거예요. 근데 예. 그 다음에 하우싱 미디안 에이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일종의 트렁케이션이 생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이상은 그냥 50년으로 퉁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룸이고요. bedroom, population, 그 다음에 여기 household, median income. 지난번에 봤던 인컴하고 비슷해요. 여기 아웃라이어가 여기 고소득자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우싱 밸류도 마찬가지로 이게 트렁케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불 이상인데 그냥 50만 불로 퉁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도 봤지만 코릴레이션으로 봤지만 인컴이 제일 중요한 설명 변수, 인컴이 제일 그 집값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오케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건데 스캐터 플롯을 그린 거고요. 세이브 하는 건 뭐 세이브 하면 되는 거고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그림을 그리는데 스캐터 플롯을 그리고요. X축이 롱지튜드가 X축인가 봅니다. 그리고 Y축은 레티튜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그 X축, Y축에다 점을 찍은 거예요. 이것도 여기 스캐터라고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안 되네. kind를 빼야죠.
안 되네. 오케이. 그러면 오리지널 매플로라이브에 있는 기능으로 해보죠. PLT에 스캐터라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축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에 롱지튜드를 집어넣고 Y축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에 레티튜드를 집어넣고 그러면 스캐터 플롯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스캐터 플롯하고 매플로라이브에서 그냥 라인 오케이. 이거를 스캐터 플롯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O 해도 똑같아요. 그냥 플롯을 PLT 플롯을 하면 기본적으로 라인 플롯을 그려주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여기 그냥 동글뱅이 알파벳 소문자 O 하면 동글뱅이를 그려줘요. 근데 스캐터 플롯하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지금 현재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사실은 기능이 스캐터 플롯이 기능이 좀 있어요. 여기서는 요 동글뱅이의 사이즈를 컨트롤 하는데 그 사이즈는 유니폼하게 컨트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커 사이즈 10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동글뱅이 사이즈를 균일하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근데 스캐터는 점 하나하나마다 다 컨트롤이 가능해요. 이렇게 여기에서 아마 사이즈라고 있을 겁니다. 사이즈가 점 하나하나를 컨트롤 하는데 집값이 비싸면 크게 해주고 집값이 싸면 작게 해주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의미가 있겠죠? 사이즈일 겁니다. 아마 S. 데이터 프레임에 요거 미디안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점 하나하나의 사이즈를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다큐멘테이션을 봐야죠. X, Y. S가 사이즈일 텐데. 마커 사이즈. 왜 이렇게 나오지? 예? 스케일. 이게 제로하고 0 사이에서 움직이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맥스 값으로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 이게 밸류가 굉장히 50만이 맥스였죠. 50만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조금 키울까요? 곱하기 2 3 컬러도 컨트롤 가능할 겁니다. 컬러
그래서 여기 오케이, 여기 한 10 정도 할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쪽일 거고요. 여기 LA 쪽일 거고, 샌디에고 뭐 그런가? 예. 칼라로 해볼까요? 칼라 C. 칼라가 C일 텐데. 사이즈는 그대로고 칼라가 바뀐 거예요. S가 난 것 같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스캐터 플롯이 좀 엑스트라 기능이 있어요. 각각의 컬러를 조정할 수가 있고 각각의 사이즈를 그 포인트마다 다르게 컨트롤이 가능해요. 아마 그 내용이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알파는 이게 뭐냐면 투명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하고 1 사이 숫자고요. 1이면 불투명한 거고 0이면 투명한 거예요. 여기다 알파를 좀 집어넣어 보죠. 이렇게 해볼까요? 요거를 사이즈로 하지 말고 투명도로.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면 1이고요. 집값이 싸면 0이고. 그러면 안 보이는 거죠. 오케이. 알파는 숫자 하나로만 줘야 되나 봅니다. 알파 must be a float or none. 그 점마다 알파를 따로 주고 싶었는데 그 기능은 없네요. 오케이. 사이즈였고요. 저가 점마다 그 집값에 비례해서 0하고 1 사이로 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군요. 하려면 할 수는 있을 텐데. 예. 오케이. 지금 여기는 보면은 사이즈는 컨트롤 안 한 거고요. 사이즈는 컨트롤 안 한 거고 알파 값만 컨트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여기 봅시다. 점점 팬시하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오케이. 코드를 봅시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죠.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 거고요. X는 롱디튜드, Y는 레티튜드, 알파는 40%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여기 사이즈예요. 사이즈인데 DF라고 불렀고요. 하우싱 퍼플레이션에 100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파퓰레이션이 많은 데는 크게, 파퓰레이션이 적은 데는 작게 그렇게 컨트롤한 거고요. 라벨은 이제 파퓰레이션이라고 붙인 거고, 피겨 사이즈 이렇게 한 거고, C는 뭔가? C가
칼라 아닌가? 그러면 칼라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칼라는 집값으로 컨트롤하고, 그러면 집값이 숫자가 있을 텐데 그 숫자 하나를 칼라로 표현하려면 C맵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칼라는 3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RGB 혹은 4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는 RGB 알파입니다. 알파는 0하고 1 사이 숫자. 그래서 C맵을 이렇게 주고 이제 칼라바를 만들겠다는 거고, share x는 필요 없을 텐데.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이즈는 population에 디펜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크면 population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크고요. 여기가 하나 띄워서 봅시다. 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샌프란시스코고, 여기 몰쳐 있네요. 여기가 LA하고 샌디에고 그쪽인 것 같으네요. LA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LA하고 샌디에고 부분이고,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중간에 좀 파퓰레이션이 있네요. 여기 어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그 파퓰레이션이 높은 데가 사이즈 동그라미가 크고요. 그 다음에 집값이 높을수록 빨간색이에요. 집값이 높을수록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쪽일 거고, 여기가 LA하고 샌디에고 그쪽일 거예요. 샌디에고가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를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사네요.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데가 해안가 쪽하고 그 다음에 내부 쪽으로 이렇게 살고 중간이 비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보겠습니다. 그냥 어디서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요거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훨씬 보기 좋죠. 그러니까 지도 이미지를 그려와서 여기에다 고개를 그러니까 여기에다 지도를 하나 추가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코드 저 안 봤습니다. 노가다예요. 하나하나 다 그려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만 더 얘기를 하죠. 코릴레이션, 아까 코릴레이션 아까 한 땀 한 땀 봤었는데, 여기 하우싱에서 코릴하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나 봅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거 끝내죠. 오케이, 여기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요거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받고, 그래서 여기서 미디언 하우싱 밸류 요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가 제가 DG라고 받았는데, 그러면 요건 시리즈고요. 근데 거기에 소팅하는 기능이 있네요. sort value. 그래서 여기에다가 sort value, ascending false, 그럼 descending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집값하고 코릴레이션이 제일 큰 게 아까 제가 추측했듯이 인컴이에요. 68% 나왔죠.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전에 C본에서 이 기능을 설명을 했는데 판다스에도 그 기능이 있네요. C본에서 기능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C본에 요거 그림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C본으로 이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판다스의 그 기능이 있네요. 제가 보기엔 C본이 더 그림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C본이라는 거는 통계 관련된 그림에 특화된 패키지예요. 이게 스캐터 히스토그램 다이아고널 모르겠습니다. 이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히스토그램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오케이, 스캐터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다이고널에 히스토그램이 들어가고요. 오프 다이고널에는 아까 여기에 미디언 인컴의 X축의 미디언 인컴이고 미디언 하우스 밸류, 이게 아까 봤던 그림이에요. 코릴레이션 60%짜리, 68%짜리.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책에 보면 요거 관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요게 집값이 50만 불에서 트렁케이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추정컨대는 그 로컬 가버먼트에서 데이터를 컬렉트 했을 텐데 걔네들이 집값을 어디선가 트렁케이션 하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는 여기 보니까 이거 한 35만 불에서 트렁케이션 한 거거든요. 요건 50만 불에서 트렁케이션 했고, 요거는 한 45만 불에서 트렁케이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를 컬렉트 하는 그 오서리티에서 어떤 트렁케이션 오퍼레이션을 해서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